오, 근데 이렇게 미리 보여주니까 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저렇게 된다는 게 그려지니까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플랜 괜찮은데? 그렇죠?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검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계획을 새로 한번 점검하고 세워보는 것도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컨텐츠를 한번 찍었었는데요.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확장된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월급 300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월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급여별 투자 계획을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님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거 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네, 그래서 댓글에 얼마 더 해주세요, 얼마 더 해주세요가 엄청 많았어요. 댓글 보니까 월급 300만 원이 초년생에게는 안 맞다라는 댓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진짜 양극화 심해요 요새. 대기업은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대기업은 소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회사 중에 99.99%가 중소기업이고 2천만 근로자 중에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다녀요. 근데 뭔가 대기업의 급여가 우리 눈에 좀 잘 보인다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겠네요? 그렇죠.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50만 원 벌던 삶, 딱 100 벌던 삶, 200, 300, 500 뭐 이런 식으로 다 겪어봤어요. 그래도 압축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거의 10년 안에 모든 걸 다 겪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10년 넘었구나. 20년 안에 겪어본 얘기네. 아, 그러네. 오, 오래 살았다 근데. 근데 어쨌든 겪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적게 벌었을 당시에 그땐 투자를 안 하셨겠지만 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여전히 고민되는데 지금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하죠. 그만큼만 벌어도? 작게 벌어도 작게라도 모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모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모으면 그냥 고통이잖아요. 아끼는 거고 그게 뭐가 된다는 게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으니까 실제로. 근데 지금은 아끼는 만큼 그게 다른 게 되어서 돌아올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많이 다르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만 원 아꼈어요. 10만 원 아꼈는데 이게 먼 훗날에 그 사이에 뭐 온갖 찌지고 볶고 증시 올랐다 내렸다 폭락했다 그런 거 있겠죠. 하지만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찾으면 100만 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끼는 10만 원이 나중에 100만 원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다만 그 100만 원이 되어서 돌아오는 시기가 엄청 운 좋으면 막 5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평범하면 뭐 10년, 20년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일찍 돌아오면 삶을 위해 쓰면 될 거고 늦게 돌아오면 노후를 위해 쓰면 되겠죠. 그렇게 불어나서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전히 어렵다. 모르겠어요 다. 왜냐면 만약에 70만 원을 버는 알바맨인 저로 되돌아간다면 인생을 바꾸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이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기업의 직장인들이 버는 게 250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만 받아도 소원이 없겠다. 왜냐?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월세가 19만 원짜리 방이었단 말이에요. 사람 미칠 것 같은 거죠. 같이 가지고 지내니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갓 스물이었으니까 와, 만약에 내가 250을 받으면 정말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만 원 벌다가 250만 원이라는 걸로 급여를 올리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동안 모든 걸 다 갈아엎고 나니까 그런 라이프가 일단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평범해지고 나니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야 남들과 비슷하게 받더라도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제가 70만 원을 월급으로 받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투자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과거의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알바 관두고 알바 관두면 안 되는구나. 투자보다는 본인의 투자. 네.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도전하고 하는 거. 그거를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월급이 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인데 투자를 고민할 수 있다면 그나마 기본적인 생계는 해결된 상태. 그 상태라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면 약간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던가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고 그 외에 적으면 본인의 월 급여를 먼저 올리는데 우선적으로 두는 게 맞다. 그거 생각한다는 거죠? 네. 저 이제 작게 받을 때 서울에 살면서 닭장 같은 데 살고 맨날 그 몸에 안 좋은 것만 계속 먹으니까 그거는 나이든 투자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시간은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 좋은 말이다. 괜찮은데요? 그래서 투자보다는 원가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월급 100만 원 사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겠네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월급 100만 원 투자 계획입니다. 월급 100만 원이라는 건 정규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최저임금 한 10,000원 정도 넘어가지고요. 정규직은 아닐 것 같고 알바 또는 파트 정도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드리는 시간 대비해서 받는 게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제는요. 그런 경우에 어떤 가정을 했냐면 당연히 가족과 함께 살고 있겠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야 할 거고 이 100만 원으로 엄청난 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할 겁니다. 이때는 배움이 정말 크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움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투자해보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뒤에 돌려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100만 원, 대학생 정도 되겠죠, 대학생. 100을 벌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 뭐죠? 절반 쓰고 절반 모으자. 자, 절반 썼을 때 50만 원 쓸 때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대학생이니까 식비 20만 원, 교통비 7만 원. 우리 K패스 하면 이 정도 나오나요? K패스 하면 더 싸지죠. 더 싸지나요? 그래도 예를 들어 서울로 등하교를 하는데 분당이나 인천 쪽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7만 원 넘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평균적으로 7만 원 정도면 합리적이겠죠? 그 다음에 통신비는 3만 원. 자, 합리적인가요? 근데 요즘 통신비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주변에.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더라고요. 데이터 무제한 이런 거. 그런 걸 막 7, 8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친구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심지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요금제가 7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 뭐죠? 단말기. 단말기 할부금 한 달에 한 4만 원씩 내요. 요새 이거 24개월 할부 정도 하면 4, 5만 원씩 막 나올 거예요. 폰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리고 또 기본형 잘 안 사잖아요. 제가 쓰는 폰 뭐죠? 보급형? 아닌데? 아이폰 SE. 뭔데요? 제일 싼 거예요. 아, 제일 싼 거. 그러면 무제한 요금제와 단말기 합해가지고 할인 정도 받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받거나 하겠죠? 공시지원금 받을 거 아니에요. 막 3, 4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금제로 2년 동안 쓰겠다는 약정을 하게 되면 또 막 깎아줍니다. 그래서 아마 통신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통신비를 진짜 생으로 3만 딱 내려고 한다면 기계를 일단 한 번에 사서 일시불로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눠내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부모님이랑 사니까 부모님이 기계는 사줬다? 사줬다 해서 요금제만 3만 원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비입니다. 자,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20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돈돈거리면 안 돼요. 왜요? 왜 돈돈거리면 안 돼요? 돈돈거리는 생각은 머리에 담고 있대. 주변에는 돈돈거리는 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네, 아. 20대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돈돈거려야 된다 그러는데, 책에서는. 그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 같은데 세상이 바뀌어도 20대는 열정과 도전과 그 모든 게 어우러지는 시기잖아요. 이때 모으는 것보다 경험? 저는 경험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전히 지나고 나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때 진짜 정말 아끼고 아껴가지고 1, 2만 원, 4, 5만 원 거기에 진짜 목숨 걸다시피 했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때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 돈돈거리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라면 충분히 내 삶을 즐길 수 있겠죠? 충분히는 아니지 않아요? 20만 원이면? 그 문화생활이 친구랑 놀거나 그런 것도 포함되잖아요. 근데 사실 2, 3만 원 금방 쓰지 않아요? 만났다 하면? 기본. 그래서 하루에 5만 원은 쓰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한 달에 4번만 놀 수 있는 거네요. 네. 4주, 주말만 5만 원 정도로 딱 노는 거죠. 주말도 하루만 놀 수 있어. 야박한가? 근데 더 줄일 게 없는데. 근데 저는 과거에 생각해보면 알바를 만약에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 치면 보통은 알바를 하는 이유가 번 돈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잖아요. 소비를 위해서 일을 했죠. 그러면 이게 그럼 가정이 잘못됐네. 반 모으는 게 20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머릿속으로 20대라면 돈 모으는 것보다 알바 막 6개월 동안 해가지고 그 알바비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 떠나고 이게 더 가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시뮬레이션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투자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줘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모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시뮬레이션 돌려보자고요. 자, 이렇게 아껴가지고 문화비를 쓰고 50만 원씩 모읍니다. 한 달. 50만 원씩. 5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보험은 부모님이 내주시는 걸로 그냥 기본으로 하고 본인이 아직 직업도 없는데 보험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청약은 한번 해볼 만해요. 청약은 2만 원짜리로 해놓게 되면요, 이게 나중에 몇 개월인지 쌓이는 느낌에 대해서 좀 배움이 생겨요. 이건 저도 옛날에 많이 경험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한 1년 지나면요, 얼마 쌓이지도 않잖아요. 1년 지나면 뭐 24만 원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쌓였을 때 대학생에게도 2만 원이면 사실 기별 없거든요, 별로.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돈 100만 원이 되네라는 걸 나중에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게 그냥 금리에 대한 욕심 없이 저축만으로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는 큰 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2만 원 넣는 거는 해보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이 청약이 기본 금리가 3.1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에게는요, 청년 청약 저축 다르거든요. 그거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요. 1년 전에 저희가 이거 영상 찍을 때 그때 청약 2점 몇 프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청년들에게는 적어도 4.5까지 올라와 있으면 할만하죠. 이제 다시 금리 내려가잖아요. 근데 청약은 4.5니까 할만합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은 당연히 지금 넣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세액공제도 안 하고 노후에 대한 걱정도 없으니까 대신 이제 투자에 대해서 48만 원어치 투자를 해보는 거죠. 자, 이걸로 뭘 하는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대학생에게 48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이때 체감하는 48만 원은 나중에 지금 우리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느끼는 한 500만 원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와, 근데 이게 대학생을 가정한 거잖아요. 네. 대학생 때부터 저렇게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면 진짜 남다를 것 같아요. 끼언니도 저때 시작하시면 지금 한 몇 억 더 있을걸요? 아니, 진짜. 근데 그렇게 돌아가면 끝도 없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괜히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네 나이면은 지나면 보이죠. 지나면 보이죠. 진짜.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생각했어요. 저 나이면 꼰대네. 그러니까 제가 깻잎 보면서 깻잎 나이에 내가 막 했던 행동들,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날렸던 돈들, 쓸데없는 거 집착했던 돈들, 이런 거 막 다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둘이는 돌아가서 20대를 보면, 그치, 이때 인생의 장기 플랜을 세우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장기 플랜은 저 때는 잘 안 세워져요. 왜냐면 나 직업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이 잘 안 선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나 누군가가 벌써 장기 플랜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이런 투자에 대한 개념은 녹이기 쉬울 거고, 그럴 경우에는 해볼만 하죠. 이렇게 48만 원씩 투자를 한다면 이 20대 대학생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한 달에 100만 원 알바해서 버는 친구가 50만 원을 모읍니다. 자, 부장성 보험은 없습니다. 계속 없어요. 쌓이는 것도 없고 붙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청약저축에는 2만 원씩 넣는데 4.5%로 가정을 했어요. 자, 2만 원씩 부으면요, 1년이 지나면 24만 원, 2년이 지나면 49만 원, 3년에 76만 원, 103만 원, 131만 원, 이 정도로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2만 원씩 넣는 걸로 정말 미미한 티끌처럼 느껴지는 돈이 100만 단위가 되어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청약은요, 나중에 어떻게든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도가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갑자기 청약을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금저축은 안 하니까 붙는 것도 없고 쌓이는 것도 없습니다. 이 친구는 배움을 위해 투자에 월 48만 원이라는 거금을 부기 시작할 거고, 참고로 투자에는요 10% 가정을 했습니다. 꾸준한 10% 그런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게 그렇게 자산이 많지는 않거든요. 뭘 투자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찾아야죠. 이제부터 과제.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전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주를 투자하든 가치주를 투자하든 자산 배분을 하든 기대 수익률 10% 잡는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로 잡았을 때 매달 48만 원치 붙는 친구는 1년이 지나면 608만 원. 오, 약간 목돈이 돼 있어요. 2년이 지나면 1280만 원. 2천만 원을 넘어서 2842만 원, 3747만 원으로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자, 아주 단순하게요. 만약에 이 48만 원을 이렇게 투자 수익률, 복리로 늘어난 10%가 아니라 달리로 불어나는 거의 금리가 없는 곳에 파킹을 해뒀다면 여기 5년째 가도요 3천 안 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것은 투자이기 때문이고 복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는 복리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달리가 많죠. 복리라고 안 적혀있으면 달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 48만 원이라는 돈도 이렇게 가면 거의 이렇게 4천을 바라볼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청약도 쌓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3,800만 원 정도의 돈을 모으는 게 월 48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대학생이 한 22살이에요. 5년 지나도 27살이에요. 근데 27살에 만약에 계좌에 3,800만 원 있어요.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아직 직장도 가지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경험은 아마 앞으로 직장 들어가 살아갈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와, 근데 월 50인데 생각보다 크게 모인다. 그죠? 5년 동안 지속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27살 때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저 때부터는 월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4천에서 플러스 되는 것들이 완전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벌었던 4천이 몇 년 안 걸려서 4천을 만들 수 있는. 그쵸. 이 친구는 이미 결혼 경험을 한 거잖아요. 한 달에 50만 넣어도 4천이라는 돈이 5년 지나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한 200 넣으면 어떻게 되지? 이 머릿속으로 그리면 뭐든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겁니다. 뭐든. 대학교 3학년 정도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건데, 대학교 3학년, 저는 28살이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이 정도 넘게 벌었죠. 훨씬 더 벌었죠. 저 대학교 다니면서 이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근데 어디다 썼어요? 저는 그때 사는데 다 썼는데, 근데 그때도 남겨서 조금씩 모으긴 했거든요. 근데 투자를 1도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만 했죠. 이런 그림을 그렸었다면, 지나보면 그거잖아요. 뭐든 사도 되잖아요. 그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제 과거를 떠올려봐도 이때 저는 학원 강사 알바할 때 어쨌든 그것만 100만 원이었거든요.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거의 오후를 반납해야 돼가지고 대학생인데 이 수업을 오전밖에 거의 못 들었어요. 오전 첫 수업부터 엄청 빡빡하게 많이 듣고 그 다음 오후에 뛰어가가지고 바로 일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때 이 돈 벌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또 주말 알바 다 했단 말이에요. 진짜 알바 천국이었는데 요거 다 했던 돈들을 차곡차곡 열심히 모았죠.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했었어야 돼요. 월 50이 4천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요. 자, 집에서 사는 친구는 결론 알바 해가지고 한 50만 원씩 청약 2만 원, 투자 48만 원 해가지고 5년만 딱 해보자. 그러면 사회초년생 돼가지고 회사 들어갈 때 즈음에는 한 3,800만 원 정도가 모여 있으니 그 즈음에 회사 들어가서 이제 독립 같은 거 할 때 보증금 정도는 보탤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진다. 이게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월급 200입니다. 제 생각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왜냐? 그래도 아직 우리가 대기업 아닌 이상 초년생에게 그렇게 후하게 주는 데는 없어요. 대기업도요, 급여 체계가 초년생에게는 이렇게 주다가 진급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옛날에 이랬거든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대사. 왜 이러죠? 맞아. 죽었다. 주저앉아 버렸네? 이게 이제 기존의 그거였고, 제가 이럴 때가 저런 거였고, 너무 현실적인데? 자, 지금은 어떠냐면, 다시 그려줄게요. 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퇴사. 이게 제가 겪었던 체제라면, 요즘에는 약간 다르거든요. 대리, 과장 합쳐져 있고, 차장, 부장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선임, 여기를 수석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일단 신입이에요. 진짜 조금 적. 그리고 지나서 선임이 되었다. 과차장급. 그러면 훅 올라서 이렇게 줘요. 그러다가 수석이 되었다. 훅 올라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는 이제 퇴사.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떤 체제든지 신입사원에게는 그렇게 후하게 안 줘요. 왜냐면 회사에 남아있을지도 계속 다닐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 그렇게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급여가 초년생에게는 아주 박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 원 가장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회사에서는 여기다가 수당이 엄청 많이 붙겠죠. 야근도 엄청 많이 하고 특근 수당에 뭐 주말 수당에 출장에 그런 게 막 해가지고 300간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여기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이분도 부모님이랑 사는 거 아니에요? 이분 생활비가 없는데요? 네, 왜냐? 월급 200 받으면 독립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다. 요즘 물가에 진짜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독립하려면 투잡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게 참 그렇게 살면 너무 팍팍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모으기를 안 하면은 200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긴 한데 다 쓰면 엄청 풍족하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것도 저축해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가정? 그렇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요, 이게 모아봤자 뭐가 되겠어, 그냥 쓰면 어쨌든 딱 맞는 돈이잖아요. 나와서 독립해서 살기에도 괜찮으니까 그냥 써요 일단.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면 현타가 옵니다. 남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내 삶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엄청난 현타를 안겨주죠.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회 초년생 신입사원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번에도 절반 쓰고 절반 모으자. 우리가 평생 얼마를 벌던 간에 절반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산화시키는 거죠.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고, 이 중에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가루가 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자산화를 시킨다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소득은 몇 배 차이 나지 않지만 자산은 몇 배 차이가 나죠. 왜냐? 소득은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지만 자산은 몇 년 지나면 천지개벽했기 때문이죠. 그 천지개벽하는 자산을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내가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비트코인이 좋아요? 부동산이 좋아요? 주식이 좋아요? 물어보잖아요. 저 항상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다 좋다? 다 좋아요. 소비만 하는 게 최악이라고 얘기해요. 소비만 하는 것만 아니면 다 좋아요. 다 자산이잖아요. 언젠가 다 자기만의 전성기가 있는 법이에요. 코인의 전성기가 있고 주식의 전성기가 지금은 또 같죠, 주식이. 근데 또 주식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전성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성기가 왔을 때 내가 얼만큼 그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평소 때 소비 안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자, 100만 원을 쓰려면 식비 30, 부모님이랑 사니까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30 들겠죠? 회사 점심값 네, 나가서 막 사먹는 일도 많아야 될 거고,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이제 도시락 싸야죠. 도시락 밀키트 해야겠죠. 그 다음에 교통비는 7만 원으로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는 조금 올렸습니다. 근데 왜 올린 거예요? 스마트폰을 취업 전에는 아이폰 SE 이런 거 쓰다가 이때는 이제 기분이다 하면서 일반 아이폰 16 정도 사면 알뜰폰 요금제 걸면 이 정도 될 겁니다. 통신비라는 거 기계값을 포함하게 되면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5만 원이잖아요. 기계를 좀 좋은 거 쓰면 요금제 많이 낮춰가지고 알뜰폰 써가지고 와이파이 되는 데서 그냥 하루 종일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5만 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마음 좀 이해해요. 급여가 너무 작을 때 사회 초년생 시절에 스마트폰은 너무 큰 존재였어, 저에겐. 왜냐면 막 차를 사고 막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 최고의 아이템, 장난감, 나의 사회적 무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에게는. 그래서 저도 초년생 때는 스마트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경조사가 생길 겁니다. 이때 생기는 경조사는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님의 결혼식 또는 부장님의 부모님의 장례식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한 달에 한 건 이상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 정도 써야 되고요. 이거 안 쓰면 사회적으로 고립돼요.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고도 남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48만 원이라는 돈으로 필요한 옷 사고 그다음 친구들하고 노는 곳에 적절히 쓴다면 초년생 때 열심히 노는 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도 해야 되지 않아요? 네. 이제 이 돈으로 누구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사람 만나면서, 누구는 이제 운동해서 몸 만드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쇼핑해서 스트레스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요 정도 받을 때 제가 했던 선택지는, 저는 이제 철저하게 예산 이렇게 짜서 하잖아요. 제가 대우증권 들어갔을 때 수습 딱 들어가자마자 250 받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해야 되잖아요. 월세부터 전부 다 내고 제가 오롯이 쓰는 게 한 30인가 나오더라고요. 저축은 얼마나 있는데요? 저 그래도 한 달에 100 이상은 했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30인 거예요. 식비 이런 거 다 빼고? 다 빼고. 아, 저렇게 문화비가? 네, 문화비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술을 내 돈으로 안 먹고, 운동은 공원에 가서 그냥 하고, 저는 쇼핑도 저 그때 3달치 모아가지고 스마트폰 사고 그랬어요. 갤럭시 노트 이런 거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치 모아가지고 당근 해가지고 그거 하나 사는 게 엄청 큰 낙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 삶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초반에는 돈 쌓인 게 나한테 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언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긴 해요. 술이든 여행이든 운동이든 쇼핑이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열심히 아껴가지고 100이라는 돈을 저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완전히 철저하게 제 생각대로 적었던 건데, 저 초년생 때 제가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병이 걸리면 누가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보험을 일찍부터 들어가지고 3만 원 정도면 사망보험이랑 실비 정도는 커버됩니다. 질병보험 조금 작은 거랑 다 합해도 3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었었고, 청약 2만 원 계속 붓고 있고, 이제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저축이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연금에다가 20만 원. 와, 근데 쉽지 않다. 사회초년생이 뭘 20씩 연금에 넣는다는 거 쉽지 않지 않아요? 왜냐면 사회초년생은 사실상 연말정산 혜택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자, 봐요. 걔님 말이 그대로예요. 초년생이면, 그리고 지금 급여 200이잖아요. 이 친구 중소기업 공제받아요. 소득세 안 낼 거예요. 세공제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묶여요, 안 묶여요? 안 안 묶이잖아요. 묶여요. 안 묶이잖아요. 아, 맞네. 그러니 오히려 높아도 신경 쓸 게 없다. 아, 배탈 가능성 거의 없을 겁니다.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만 내겠네. 그래서 연금저축에 20씩 넣어보는 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씩 모아가는 게 나중에 돈이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고 나서 나중에 출금할 일이 생기면 그동안 부었던, 앞에 세액공제 안 받았던 돈들 상당히 많을 텐데 다 빠지겠죠.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를 75만 원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건 어디서 하면 좋겠어요? ISA에서 하면 좋겠죠. 다 초년생들이니까. 그리고 서민형 ISA 만들 수 있을 거고, 75만 원만큼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아까 우리가 앞에 22살 정도 됐던 친구가 27살까지 거의 한 3,800만 원 모았어요. 알바만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취업을 한 거죠.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27살인데 급여가 좀 지금은 초년생이고 막 수습에 5만 개 다 붙어 있어가지고 급여가 좀 낮은데요. 당연히 급여 늘어나겠죠. 근데 늘어나지 않고 한 5년 지난다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33 정도가 된 겁니다. 자, 이때까지는 상당한 경력이 쌓인 거라서 몸값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반영하지 않아도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볼게요. 월급 200인 친구가 정말 열심히 아껴서 월 100을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면 보장성 보험에 3만 원 내는데, 이거는 당연히 보장성이니까 남는 거 없어요. 저축성 아니에요. 청약 2만 원 넣는 거 24, 49, 76, 103, 131. 자, 이 친구는 청년형 청약 저축 할 수 있습니다. 131까지 모을 수 있고, 연금저축에 20만 원씩 넣었던 거는 제가 7%로 가정을 했습니다. 7%로 불려간다면 249, 516, 803, 1000, 그리고 1400 정도 이 돈이 만들어지는데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한 1500 가까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 투자로 모은 돈, 제가 여기 5년 적어놓은 거는 ISA에서 투자로 5년 딱 좋잖아요. 하게 되면 75만 원씩 부으면 950, 2000, 3159, 4440, 5856까지 불어납니다. 와, 진짜 많이 모아진다. 진짜 많이 모아지죠. 이제 30 전후인 친구가 월급 200 받아가지고 절반을 모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합계가 7427이 생깁니다. 근데 딱 보면 ISA에서 모았던 이 투자 부분 5800만 원, 5년 지났으니까 3년만 지나면 요거 해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묶입니다. 지금 이 돈 안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묶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잘 생각해봐요. 1440만 원이란 돈 중에 얼마나 묶일까요? 이 친구 초년생이면 거의 5년 될 때까지 중소기업 공제 몇 년이죠? 5년이에요. 5년에 1년 동안 소득세 200만 원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이 친구 1440만 원 중에 이자 부분 빼고 대부분 원금이고 출금 가능합니다. 한
한 240만 원 이전에 그런가요? 240만 원 정도만 빼고 나머지 1200만 원 정도의 돈이 그대로 빠지는 거잖아요. 예, 전혀 거리끼지 않고 빠집니다. 그럼 이 돈 다 빠지고 이 돈 다 빠지고 하면 7,420 중에 7,200 돼요. 출금되는 게 안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묶이는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연금 부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 나이 때문에 이제 저걸 목돈으로 삼아서 결혼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 괜찮은데? 이 플랜 괜찮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연금을 아예 안 하고 그냥 ISA에서 다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래도 상관없는데요. 연금을 경험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좌를 한번 만들어 놓잖아요. 자, 이 돈 뽑고 나서도 수익금은 남겨두고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좌 만들어서 계속 붓는 그 습관은 들여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 근데 이렇게 미리 보여주니까 미리 미래를 봤잖아요, 살짝. 물론 저렇게 정확하게 가진 않겠지만. 그렇죠. 들쭉날쭉 가겠죠. 미리 이렇게 대강 보고 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저렇게 된다는 게 그려지니까 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 엄청 디테일하게 하면 복잡한 거 뭐 인플레까지 반영하고 그런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그림인 거죠. 예를 들어 나 이번에 취업해서 월급 한동안 입을 것 같아. 아, 이거 뭐 모아도 남지도 않고 야, 한 달에 저축 뭐 한다 해도 100만 겨우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친구한테 이 그림 보여주면서 네가 그래도 그대로 꾸준히 한다면 거의 7,200만 원이라는 돈을 30대 초반에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전략한다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오, 괜찮네. 해본 사람들은 절약 더 잘하겠죠. 그리고 급여 200 받던 때도 저도 있었잖아요. 이런 플랜을 안 짜보면요, 이거 막연해서 아무 시작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건 뭐 남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 내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7,200이라는 그 돈이 경우에 따라서는 작게 느껴질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돈을 모으는 것에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모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욜로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야, 200인데 뭘 모아? 이러면서 열심히 몇 년 모아가지고 여행 가고 쓰고 몇 년 모아서 여행 가고 쓰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길을 택한 친구라면 7,200원 돈을 모은다면 이제 이걸로 제대로 된 투자 시작하고 저걸로 서서히 배당받는 그런 거 세팅을 해도 상당히 체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작은 걸 경험해봐야 큰 거를 기대할 줄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7,200만 원 모아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 한꺼번에 그냥 배당주에 넣었다. 그러면 대충 한 5%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1년에 한 300 몇십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월에 한 30씩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 월에 30씩 나오는 게 지금 이 친구에게 얼마나 큰 체감일까요? 그렇게 경험을 해본 친구라면 그 다음에 직장 이직을 해서 급여가 더 올라갔어요. 그대로 또 5년 동안 또 이거 했던 거를 꾸준히 해가지고 이제 막 2억 3억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돈으로 받는 그런 거를 크게 꿈꾸겠죠. 그래서 작은 경험 한 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7천만 원을 만들어낸 그 경험이죠. 근데 만약에 월급이 200만 원인 친구가 독립을 해서 살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면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월세나 이런 게 나가니까 월 50씩으로 투자한다는 저 시뮬레이션을 참고하면 되겠네요. 아까 거 봐야겠네요. 뭘 줄일 수 있을까? 굳이 문화비를 줄이는 게 맞죠? 그럴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살던 거 생각해보면 술은 편의점 4캔 10,000원 먹고 누가 사준다 그러면 항상 쫓아다니고 회사에서 회식한다 그러면 그날 위해서 술 안 사 먹다가 그날 많이 먹고 그럼 운동은 공원 가면 기계 있잖아요. 요새 좋은 거 많아요. 그 맨몸 운동 위주로 하면 되고 PT 이런 거는 꿈도 못 꾸죠 이때는. 그리고 쇼핑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아예 여행을 안 갔어요. 근데 그거 후회한다면서요? 후회가 아니죠. 그러면? 원한이 있다는 거죠. 당시 돌아가도 안 갈 겁니다. 아, 진짜? 네, 돈 많이 깨지잖아요. 그쵸. 안 가고 싶어요? 그때 돌아간다 해도? 아니 안 갈 것 같아요. 돌아가도. 그러니까 그때 못 간 여행들을 가고 싶은 거 참은 거잖아요. 다. 나중을 위해 참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돈이 남아 나겠어요? 안 남아나죠.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참았던 게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뭐 비행기를 타보거나 이렇게 여행 간 적이 없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죠. 대신 그걸로 인해서 뭘 얻었는가 생각했을 때 저는 당시에 악착같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계속 모았고 연 지났을 때 1,000만 단위로 돈 모았었어요. 연 지났을 때? 언제요? 입사하고 첫 해에도 월급 250만 원 받던 해에도 저는 1년 지나고 1,몇백만 원 모아놨었으니까요. 그걸 경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달에 30씩 모아서 5년 모아서 여행 가야지. 그거는 저축이 아닌데 소비인데 저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걸 붓는 거는 적금이거든요. 저 최근에 최하수 친구 자산을 총정리해줬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당연히 여행을 위한 적금이 있었어요. 여행을 위한 적금. 여행을 위한 적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자마자 이건 소비야. 여러분, 여행을 위한 적금 여기에요. 소비로 빼야 됩니다. 이게 가면을 쓰고 있어. 여행을 위한 적금. 꽤 많이 모았더라고, 여행을 위한 적금을. 진짜. 저도 근데 그 실수 진짜 많이 했는데. 소비를 위한 돈 모으는 거는 소비죠. 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교류해봤을 때 월급 200만 원이라면요. 이게 제 경험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월 내가 생각 없이 만약에 한 2, 30만 원 쓰면요 모든 게 다 틀어지기 때문에 저 때는 시계추처럼 정말 타이트하게 막 물건 하나 살 때도 100원, 200원 따져가고 이런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저 시기에 저 상황에서는 네. 근데 이제 저 때는 제가 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을 너무 아끼느라 사람도 멀리 했어요. 돈 안 쓰려고. 아, 저 사람 좋아하는데 사람을 멀리 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만 있었냐면 회사에서는 이리저리 돈이 나오잖아요. 회식도 계속 다 하고 그리고 술 사주는 위에 선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거 쫓아다니면서 공짜 술이다 하면서 맛있게 먹고 회식이다 하고 공짜 소고기다 하면서 맛있게 먹고 하는 것에 열심히 쫓아다녔지 제 돈 써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너무 안 만난 것 같아요. 그게 좀 후회됩니다. 지금은 만나죠. 지금 만나죠. 그때 못 만났던 사람들 지금 만나요? 네. 아, 지금 많이 만나고 그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이 엄청 풍요로워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쨌든 돈과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아꼈던 것 같고 대신 그 반대급부로 공짜 술을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을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들은 내 주인이 없고 그때 안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찾는 사람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소중한 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당시에 조금 더 저희 돈과 시간을 써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 걸이라는 후회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돈돈거리면서 돈 진짜 안 쓰고 사람 멀리하고 악착같이 살던 캐릭터들에게 생기는 함정은 사람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는 함정이 좀 있다. 사람을 잃을 수 있다. 사람을 잃을 수 있죠. 멀어지면. 아, 그럼 저 문화비에서 충당해야겠다. 네. 사람 많이 만나고 해야죠. 아우, 살아가기 어려운데. 박보미 TV